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해서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배현진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최고위 논의가 미뤄졌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오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다시 취소하자, 네. 다시 논의를 할 건지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제명 취소는 우리 당에서 이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최고위가 끝난 이후에 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재심 청구 기간이 3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어제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임기찬 부위원장님, 어제 최고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본 결과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다, 이게 결론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재준 의원의 이제 얘기는 징계를 취소하자라는 것인데 취소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이제 정지하는 이 방향은 정무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 정지 이후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뒤에 징계를 다시 한번 효력을 갖게끔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정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당원 당규상.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재심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심을 해야지만 정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뒤에 이걸 깎아줄 수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 최고위에서는 징계 수위를 깎아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아예 부결이냐 아니면 가결이냐. 물론 부결 가결도 효력이 있는 제명처럼 가결을 해야지만 효과가 발생한 이런 게 아니고, 예. 실제 거기서 그냥 보고하고 통과되는 정도인데, 저게 재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간 거죠.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재심 기간 동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의 어떤 판단에 기댔다면 이제 정당의 문제를 떠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도 그 안에 곁들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징계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는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26일에 신문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쨌든 당 차원의 지도부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이제 믿을 거는 법원의 판단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글쎄요, 좀 법보다도 저는 정치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처단한다는 것, 그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지지를 계속해서 얻고 또 상식적인 주장, 그리고 윤호개인을 전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특히나 한동훈계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더더군다나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나한테 저항을 하거나 대항을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징계를 맞을 수 있다,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인가, 이걸 판단해 보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징계를 하고 당에서 쫓아냈다라고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은 다시 뒤집어질 수 있고 오늘의 징계가 내일의 왕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도 누가 조금 더 상식적인지 상식적이지 않은지 아마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하나의 징계로 혹은 법률적 판단, 그것에 모든 게 쏠려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었는데 맹탕 의총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는요. 장동혁 대표에게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본회의와 관련된 우리 당의 대응에 대한 게 안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기로는 시간상으로도 아마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윤호개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비밀투표의 형태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그러면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는 3월 3일 이후에
이런 의총,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총의 기회를 다시 잡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의원총회를 열 수 없어서 3월 3일로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필리버스터 중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당장 시급한 게 노선 정리라고 의원들은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달로 넘긴 거잖아요. 지금 선거 딱 99일 남았잖아요. 근데 필리버스터 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통과될 거잖아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여당 단독으로 해서 다 통과될 텐데 예. 괜히 힘만 들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대여 투쟁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오히려 지금 상황은 제일 중요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거는 제쳐두고 지금 필리버스터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여 투쟁인가요? 대여 투쟁 단식도 해보고 24시간 필리버스터 해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과연 효과로 나타났나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왜? 결국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더 심지어 오늘 보니까 지금 징계 문제가 나왔는데 예. 원외 당협위원장들 40명이 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당협위원장 25명을 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아. 또 윤리위원회 또 징계를 예. 요청했어요. 이거 뭐 선거를 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징계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은 뭐 면접 보고 지금 선거 준비하고 후보들 하는데 이쪽은 계속 윤리위 열어서 지금 징계하기만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월 3일 날까지 지금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뭐 해봐야 또 뭔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제 이 의원총회 했던 데 대한 언론의 지금 제목들은 침대 축구, 그다음에 뭐 입틀막 의총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예.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해서. 아니 이미 당명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걸 1시간 반 동안 왜 당명 설명을 합니까?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경북 대구 지금 통합 문제 그거 지금 이렇게 이 오랫동안 토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신뢰받지 못하는 이 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노선을 갈 건지, 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윤어게인 노선을 갈 건지, 예. 아니면 전륜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정리된 입장이 있어야 선거 뛰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3월 달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언제 선거 준비하죠?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가장 강조했던 점은 바로 이런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당대표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할 정도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노선을 어떻게 할지 정하라 이런 식으로 과거에 머무르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이고 우린 이제 정치적인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욱 특보님, 그러니까 자꾸 전륜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정치적 효능감을 좀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 이후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은 것은 윤어게인 노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윤어게인 노선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법을 정치적 효능감이 부재하다.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의힘이 줄 수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 이 확실한 노선을 정리하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그런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실태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 지방선거 이제 9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치를 것인지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판결 이후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저도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사후에 설명을 했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의 표심도 얻어야 된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했던 부분도 한번 저희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게인하자는 세력의 그 정치 구호에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의 그 당 강령 정책을 민주당이 따른다고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인데,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민주당이 동의되지 않은 어젠다, 뭐 사법개혁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의원들이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한가롭게 기조나 논의하고 있을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조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가 저리운 이 한마디 하면 그 국민의 사랑을 줍니까? 그럼 갑자기 선거에 이겨요? 저는 그런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시각을 저렇게 반영해서 지금 내일부터 당장 26일부터인가 24일부터 민주당을 해가지고 물론 누구 말처럼 이거 그 성공할 수 없죠. 그렇다고 예. 안 합니까? 끝까지 네.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죽하면 단식하고 오죽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겠어요. 국민께 이걸 다 호소해서 지금 대법원장도 이거 사법개혁법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당이 기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기조도. 예. 그런데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당 견제, 여당이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소 취소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효능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심은 아직도 매번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의식은 압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달라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이런 마당에 이게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대상으로 하는 거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해보고 달라지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안 해보고 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확실하게 좀 절연하는 입장들 이야기를 하면서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계속 안 하면서 해봐도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런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하면 더 예를 들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것만 하겠다?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 끝나면 뭘 할 겁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지금 두 분이 자, 너무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정리를 장동혁 대표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좋게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지금 유기춘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반대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분명히 과거의 단절, 저거 자료로 평가하자. 그래서 선거 치르자. 선거 이후에는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해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두 분 생각만큼이나 이렇게 의총에서도 어떤 안건부터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요, 한 의원이 의원들 단체 대화방을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조은희 의원이 윤 어게인으로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김미애 부산 해운대 을 의원이 안 되죠. 우리 중 누구도 윤 어게인 외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 문자 내용만 보면 의원들도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무도 외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과거에 국민의힘이 잘했던 거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나오든지 아니면 이 의원회관 앞에 다 나오든지 그 앞에서 국민들 다 보실 때 모두가 함께 절하면서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거 한 적 많았어요. 예. 근데 왜 이 건과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반대파 내부에서 지금 척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하면 또다시 그 사람 또 징계해요. 계속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분열의 씨앗이 계속해서 잉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켜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니까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진보와 보수가 똑같은 양날개로 날아서 국민의 삶을 좀 더 전진시켜보자라고 예.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보수 지역을 차지하고서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의원들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고개를 쳐들었다가 징계 대상자가 되거나 이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그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사과하지 않았냐 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더 묻지 않습니다. 더 물으면 아이고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러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이미 예전에 우리 했다. 이런 정도의 태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이건 받아들이시기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 대해서만 공격할 게 아니라 우리는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